건강한 시간을 제가 오늘 꿈과 목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꿈과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강의를 들었고 너무나 많은 응원을 들었고 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자. 오늘은 내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꿈과 목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꿈과 목표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우리 Y하늘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은 저런 하늘을 갖고 있구나. 저런 Y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관점이잖아요. 그죠? 관점이 뭘까? 관점.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키즈 카페가 있어요.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퀴즈 아닙니다. 퀴즈 아닙니다. 아주 저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죠? 아빠는 저거 댓글 보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엄마는 그죠?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빠 엄마의 관점의 차이니까요. 이제 우리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해줬죠. 네. 누가 해줘? 아빠가 해줬죠. 그러니까 아빠가 실제 이렇게 딱 던지면 한 요 정도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실제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정도 느낌. 애는 그죠? 너무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조심해.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죠? 또 관점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아까 김혜성 의원님하고 이혜정 의원님 딱 만났는데 다 온 얘기하고 있어.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자, 어떤 여자가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고 딱 걸어보고 있어요. 이제 부부가 딱 보죠. 이해하는 건가요? 예쁘다 저거. 저거 뭐지? 신발 어디 구했냐고? 이러고 있어. 남자는 못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난 궁금해.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남성이라는데 그런 거 맞죠? 뭐 브랜드 봐요? 안 보잖아. 100%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그죠? 자, 이쪽에서 보면 6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9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때요? 그걸 통해서 또 뭔가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컵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반영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반 이상인데 반 이상은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해서? 내 인생이죠. 사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넓게 보면 관점이라는 것도 있고 관념이라는 것도 있고 사고방식 또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태도, 자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늘 그거를 한 가지의 어떤 생각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이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걸 좀 뭐라고 기린이 사자에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줘. 나 먹으려게. 오늘 사자에 그렸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해를 못하죠. 그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어떤 관점이 우리 아내를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아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절대 우리 이렇게 웃고 떠드는 이 광경을 만약에 그냥 어떤 사람이 저 창문 밖에서 갔어. 그렇죠. 이 사람일 거예요. 세미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반대하다가 결정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알아보고 결정한 건 세미나였어요. 스폰서와 김은배이다가 짜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분당 새마을 연수를 토요일 날 근무할 때잖아요. 차를 몰고 그때 티콜 타고 다닐 때였어요. 막 갔는데 주차장에서 제가 전화를 했죠. 내려와 가자.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잠깐 올라가 그래요. 근데 왠지 올라가 보고 싶었죠. 이 사람들이 뭐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장에 그게 이제 어떤 계획이었겠죠, 그죠? 근데 세미나장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확 열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토요일 오후에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안에 본 거예요.
깨진 거죠. 완전히 깨진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계속 봤는데도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그러네. 이쪽에서 보면 4개고, 이쪽에서 보면 3개예요. 진짜 그래. 너무 놀랍죠, 그죠? 우리 제가 영어로 하려고 하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우리 원장님이랑 읽어봐. 저희 다 알지만 이거 읽어봅시다. 읽어봐. 발음 한번 그려줘.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a truth. 부자 everything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듣는 거는 다 의견이에요.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죠. 왜 남의 얘기를 쉽게 얘기해요?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쉽게 얘기 못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 뭐예요? 관점이에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한 가지 일을 놓고 100명이 보면 100가지의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점에 의해서 달라지죠. 근데 이 관점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왜 관점 얘기를 할까요? 꿈과 목표를 얘기하는데 꿈과 목표에 대한 관점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주거든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죠? 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못 올라 이제. 난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 사람은 뭐라도 가지고 돌멩이 하나라도 보고 이거 그냥 파고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관점은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죠.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내 느낌, 내 관념대로 생각하고 사고방식대로 생각해서 뭘 결정해요? 어떤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죠. 그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은 행동하고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한 거죠.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바뀌어요.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인간 안 바뀐다.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온 나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바뀌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들,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재 내 삶이 있어요. 그죠? 내 삶이.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삶은 뭘 통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어떤 그 경험들, 기억들, 그죠?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동해요. 그 경험들이 시간을 통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게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 삶은 뭘 또 만들어내요? 지금의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은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 환경은 내가 뭘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거예요. 현재 내 삶이죠.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라는 것은요, 무의식의 싹이고, 그게 또 사고방식을 굳게 만들자. 그리고 관념,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그 관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다시 또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현재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되듯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고정관념은요, 너무나 튼튼해요. 철근, 시멘트 같이 너무나 단단하고 튼튼해서 그걸 깨부시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죠? 가장 윌리엄 제임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고요. 미국의 심리학, 전 세계 심리학을 어떤 근본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세계의 가장 위대한 말에는 인간의 마음가짐, 생각, 태도, 관점, 관념,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써 뭘 바꿀 수 있다고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처럼 참 말은 좋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 오랫동안 쌓아왔다니까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쌓아왔어요.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이에요. 질문이라는 거죠. 의문, 질문, 의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거예요. 현재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은 뭐 그런 거지 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별다른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그 고정관념과 계속 반복적인 상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더 나은 삶이 없을까? 나는 잘 살면 안 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나도 해보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의문이 필요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살아야 돼? 이런 의문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가 직시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어떤 현재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파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지만 대면하는 용기를 한번 내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부정이에요. 나도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특별한 사람들만 잘 살아? 저 사람만 뭐 정해져 있어? 아니잖아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거죠.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꿈, 목표, 희망 이런 것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람은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하면 뭔가 방법이나 뭔가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시하고 부정하고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꿈과 목표라는 걸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면요.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 시스템에 제일 잘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탱커예요. 왜 남의 응원을 들어요? 왜 책을 봅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바꾸면 우리는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과 공간, 인간을 어떻게 바꿔요? 와이프 마음에 안 든다고 좋은 영향을 안 끼친다고 바꿀 수 있어요? 남편 쉽게 바꿔요? 나 더 좋은 환경을 살 수 있는데 이사 가요? 그죠? 왜 파라꿈 뭐 이런 거 나와요, 그죠? 근데 한 번에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죠. 그래서 뭐예요? 책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듣는 거고요. 상담을 하는 거고요. 미팅에 나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가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륨 뭐라고 했습니까?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다고 흘러갑니다. 아까 고정관념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의 환경에서 뭔가 내가 의문을 품지 않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했던 생각이 계속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내 인생은 이런 거라고 고정관념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는 거죠. 그래서 체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되고요?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의식화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 놀고, TV를 보고, 유튜브 볼 때 우리는 여기 모여서 뭐예요? 저분의 꿈을 듣고요. 하위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바꿔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질문을 끊임없이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견들을 앞두고.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뭐 어떤 질문을 하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이 책에 가장 잘 나왔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우리 아메의 창업자인 위치 회장님께서 쓰셨죠. 여러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목차를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안 읽어보신 분은요 반드시 꼭 읽어보십시오. 아마 여기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저도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다르죠. 여기에 어떤 목차가 나오냐면 첫 번째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1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까 누구 얘기하셨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김민정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이런 질문들이 결국은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그럼 네가 진짜 어디 가고 싶어?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원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생각을 가질 때 뭐가 된다고요? 준비가 된대요. 이게 리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되고요. 자, 이제 요 일단 출발해야 돼. 그래서 필요한 질문들은 뭘까요? 5번째는 일이란 무엇이면서 어떻게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공짜 심리가 있죠. 나는 그냥 한 번에 뭐가 그냥 딱 풀려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주고요.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보상을 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흔히 말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일은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왜 풍요롭게 해주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6번째는 뭐냐면요. 자본주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욕하거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디예요? 자본주의. 내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를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부정한다면 절대 잘 살 수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가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게 뭘까? 그리고 자본주의가 왜 이를 위한 최선의 어떤 조건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주인을 살 수 있다는 거죠. 7번째, 더 가는 자본주의는 무엇이며 왜 그런 자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남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야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은 제 이기심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서 점점 조금씩 변해가죠. 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뭐 어떤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자기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왜 자기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왜 직장이나 자영사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자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직장이나 자영사업 속에서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자리에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겠죠? 출발을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질문은 번째,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라는 거죠.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아멘 사업을 임해야 될까? 살아가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아멘 사업을 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답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면 아멘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 10번째, 멘토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만약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질 수 없을 겁니다. 내 주위에는 별로 도움받는, 내가 배울 게 없는 사람들만 쭉 있어. 나아지겠어요? 나아지지 못하죠. 그래서 멘토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 사람처럼 닮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단점도 있고 하지만 이런 멘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번째,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가 왜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지속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요. 우리는 하고 있죠.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해야 된다고요? 지속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야 된다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다 달성한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달성한 사람들을 보면요. 좌절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로 지속의 힘이라는 거죠. 반복의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질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번째, 어떤 자세, 행동, 각오가 우리를 성공하도록 도울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성취하려면 우리가 이뤄내려면 우리는 왜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도와줘야 하는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뭐예요? 내가 다 해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 파트너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요. 그래야 그를 진정으로 돕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걸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또 14번째는 우리는 왜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이 부분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오윤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부하고 싶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15번째,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죠. 사람들의 꿈이 작아요. 저도 작았어요. 내 가족만, 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분을 이루고 싶은 것은요,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15번째, 우리는 왜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16번째,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나를 도울 때도 너무 좋겠지만 내가 남을 도울 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죠?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습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16가지가 바로 이게 제목만 제가 쓰는 거예요. 이 16가지 책이에요. 이 더불어다니는 왜 리치 회장님이 이 16가지의 어떤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을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창업하신 인간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꿈도 생각나고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꿈과 목표를 오늘 제가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는데 관점은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길 수 있죠. 그 중에 오늘 제가 4가지 관점만 좀 얘기를 하려고요. 자, 회피의 관점이 있고 접근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죠. 뭐 회피 동기, 접근 동기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회피 관점이 있고 접근 관점이 있어요. 자, 접근 관점은 뭐예요?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회피 관점은 그걸 이루려면 내가 얼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얼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시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뭘 보는 사람들이 나아가죠? 보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어떤 성공자들을 보면요 뭘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보상, 꿈, 목표 이걸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테슬라, 뭐 저는 별로 그 앨런 머스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꿈과 목표와 이상은요 존중받을 만하죠. 남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그걸 꿈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보상을 꿈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꿈꿨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익들이 생겨난 거 아닐까요? 이익들이 생겨난 거죠. 존중할 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되고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그럼 시작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산다고요. 어떤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고요. 접근 동기를 그 관점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성공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위 개념과 상위 관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느 나라에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가면 어디로 가요? 주로 어디로 가요? 전망대, 등산, 탑 이런 데 가요. 왜?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길거리 길 모퉁이를 가면요 쓰레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에 왔는데 너무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관점 왜 우리가 꿈과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오늘의 어떤 이 현상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거절받았던 그 하루하루 그 현상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관점과 목표를 봐야 돼요. 목표와 꿈을 봐야 돼요. 그 결과에 봐야 돼요. 그래서 상위, Y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우에 집중하면요,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안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Y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Y가 간절하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죠. 우리 성공자 임원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많이 배운 사람? 남자? 주부? 뭐 주부가 많긴 하지만 그죠? 뭐예요? 간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SP 누가 돼요? 간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SP 되려면 1000만점인데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만큼은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SP 도전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위의 관점, 상위의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상황입니다. 인간과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 이런 거죠. 저 파트너는 왜 그래? 왜 도전하지 않아? 우리 스폰서는 왜 그래? 그죠? 내가 만나는 애용자는 왜 그래?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우리 아이들은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 인간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 그게 인간 프레임이에요. 사람을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상황 프레임으로 보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상황 프레임으로 보면. 자,
저 민경삼이라는 사람은 왜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제가 살아온 상황을 쭉 스토리를 그죠?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관점을 가졌고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 왜 내 남편을 이해를 못하냐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내 남편의 스토리 한번 쭉 보세요. 그죠? 쭉 보시면 왜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더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오해를 하지 않고요. 더 넓고 더 따뜻하고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가 아니라 저 사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반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스토리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의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나 그죠? 노력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해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남과 비교를 하죠. 근데 남과 비교하는 말고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SNS가 지금 세상을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을 많이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비교 프레임이에요. 비교. 다 비교가 돼요. 좋은 것들만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면서 항상 사람들이 그죠?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랑 비교해요. 어제나 1년 전에나 그죠? 5년 전에나 10년 전에 나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랑 비교해 보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처한 위치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죠? 노력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노력치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비교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온 사람이 만약에 비교가 된다면 그 비교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비교하라고요? 나랑 비교하라고요. 나랑 비교해요. 오늘 내가 노력하면 내일의 나는 발전했을 거예요. 성장했을 거예요. 조금이지만 미세하지만 남들은 이만큼 갈 때 난 요만큼 가지만 그래도 이게 나한테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 같이 나눠주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해요. 나는 생각이 좀 성격상 저도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래요. 부정적 사고를 한다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래요. 우리 긍정과 부정 이분법을 나누지 않냐는 거죠.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인 사고를 하든 회피 동기든 접근 동기든 뭘 한다고요? 내면 상태와 별개로 뭘 했다고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새로운 해결들을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발짝 뛰어보자는 거죠. 전화 한번 해보고요. 한번 만나고요. 그죠? 또 만나고요. 얘기해보고요. 시도해보자라는 거죠.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하게 되면 뭐가 다르다고요?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이게 몰입과 집중을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 해요. 끊임없이. 내가 할 게 없으면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느끼는 거. 오늘 약속이 어디? 그냥 나가요. 나가서 뭐예요? 스타부에 가서 책도 읽고 그만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의 걱정과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집 밖으로 나가요. 나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기래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죠?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다 달려가는 사람한테 조금 더 힘을 줘보세요. 정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다. 엄두가 안 나게 길어 보이는 일도요. 시작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여러분한테 프로모션을 말씀드릴 건데 2025년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고요. 또 스폰서가 있고 또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우리가 정말 파이팅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게 한국아메리카 세계 회계연구에 가장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방향이에요. 뭐가 있어요? 신규 프로모션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종속이 있어요.
김현혜는 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수기밖에 없다. 정수기밖에 없다. 정수기밖에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공무원이 18만 100만 원까지 19 PD업이 있죠. 회사의 정책 방향을 내가 꿰뚫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잘 안 거고요. 9월달 이제 곧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9월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뉴 플랫폼 10명 중 8명은 9월, 10월에 최소 일주일 달성했다. 1000만 원을 한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83%입니다. 9, 10, 11월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핀 유지 또는 성장한 리더를 봤더니 10명 중에 9명은요 9월, 10월에 최소 일주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9월을 놓치세요? 9월을 놓치면 10월, 그죠? 11월? 첫 달에, 첫 단추를 내가 잘못 깼는데, 그 다음 단추를 깨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9월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10월은? 왜 10월 달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 연속 달성. 연속 3기 달성과 미달성의 차이가 다음에 성취해 보니까 47%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90, 11월이 너무나 됩니다. 그리고 90, 11월을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강릉수련인가 회의를 했는데 이 프로모션이 거의 결정이 됐어요. 9월 달에 1000만 점을 도전해서 성취하시는 분들은 강릉수련인가 USP들은 한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식사를 함께 하는 뉴만요? 뉴만 USP 하고요. 9월, 10월을 Q를 하시는 분들 그럼 파운드 스플리팅 이상 다 신규도 그렇고 뭐 2번 Q, 2Q 하신 분도 그렇고 그분들은 용평으로 11월 달에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도 뉴만요? 아니요. 파운드 스플리팅 이상. 그래서 9월, 10월 Q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스폰서나 온라인이나 팀에서 아니면 그룹에서 많은 어떤 프로모션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꼭 내 거로 소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걸 포획당할 때 정말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드림캐스터 이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